2024년 현재 장사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자영업 구조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적을 알면 이길 수 있듯이 막연하게 매출 하락을 견디는 것이 아닌 이유를 알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장사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첫 번째, 취업 대신 장사? 최근 몇 년 동안 취업 대신 또는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고 창업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장님들 나이대가 한 5, 60대 정년퇴직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좀 빨라야 40대 분들이었는데 요즘엔 20대, 이제 갓 학교를 졸업하거나 혹은 학교도 때려치고 장사를 한다고 배우고 있습니다. 20, 30대 젊은 세대들이 창업에 뛰어드는 거죠. 그렇다고 이 친구들이 스펙이 별로냐? 그것도 아니에요. 공무원 하다가 나온 사람 혹은 약대 나와서 고깃집 차린 사람 등 이런 친구들이 창업을 한다는 거예요. 요즘은 유튜브나 책을 통해서 충분히 공부하고 실제로 운영할 때 시스템을 도입하여 좀 더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을 갖추고 심지어 SNS 마케팅에도 엄청 뛰어나죠. 그러니 5, 60대 정년퇴직을 하고 창업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두려운 라이벌이 생기는 거죠. 더 체력이 좋고 적응력이 빠른 젊은 친구들이 경쟁자가 되니까요. 그렇다면 이런 친구들은 왜 창업을 할까요? 요즘 공무원 거의 최저시급에 가까운 봉급을 받죠. 근데 옆에서 장사하는 친구가 한두 달 만에 자기 연봉을 벌어봐요. 현타 이거 아주 세게 옵니다. 가까운 지인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보면 이런 잘된 젊은 친구들이 장사하는 영상이 자주 나옵니다. 이런 거 보면 나도 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고 좀 더 빨리 성공하고 싶고 그래서 장사 시장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프랜차이즈 시장이 엄청 커졌죠. 프랜차이즈의 장점이 뭐냐? 바로 엄청 쉽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난 요리도 할 줄 모르고 장사 해본 적도 없는데 이렇게 덜컥 겁이 났다면 지금은 뭐든지 원팩화돼서 나오니까 라면을 끓일 수 있을 정도면 요리를 아예 할 줄 몰라도 장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프랜차이즈가 어떻게 보면 장사의 문턱을 낮춰주고 초보 창업자분들이 쉽게 창업할 수 있게 해주는 섬기는 기능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자영업 시장의 과부하에 한몫했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장사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두 번째, 코로나와 전쟁으로 인한 자영업자 부채율과 물가 상승. 통계 자료를 보면 코로나가 생기기 바로 직전 2019년 하반기 대한민국 자영업자 부채율은 684조였는데 코로나 이후 2023년 상반기 기준으로 1033조 원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역사상 전례 없는 어마어마한 수치인데요. 코로나뿐만 아니라 전쟁도 한몫했죠.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 거의 모든 자영업자가 빚을 지고 장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지인에게 빌리거나 프랜차이즈 회사 대출을 포함하면 실제 액수는 이것보다 더 크겠죠. 아니 장사랑 빚이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다 대출 끌어서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자영업자들이 장사를 처음 시작할 때 대출을 껴서 창업합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조금이라도 장사가 안 되면 무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대출 상환금의 이자를 갚아야 하니 여유가 더더욱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무리한 선택을 자주 하게 됩니다. 아주 작은 선택부터 큰 선택까지 무언가에 쫓기는 상황에서 결정을 해야 하고 객관적이고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상황은 암울해져만 갑니다. 예를 들어 지금 여유 자금이 있으면 마케팅이나 이벤트로 돈을 쓰면서 고객을 모으고 또 고객의 감독을 위해서 내가 선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는데 지금 당장 올라간 식재료나 임대료를 내기 위해 통장에 있는 돈을 다 털어서 지불해야 되는 경우 과연 더 어느 쪽이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지금 무리한 창업을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합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경기가 어렵고 손익구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공부를 하고 과연 이 권리금의 거품은 없고 합당한 가격인 것인지 월세, 즉 고정지출 비용이 감당이 되는 수준의 상권인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창업을 해야 하는 겁니다. 무조건 대출을 아예 안 받는 게 능사는 아니니까요. 장사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세 번째, 마케팅 과부하 시대. 요즘 같은 치열한 경쟁 시대에서 마케팅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영업자들이 마케팅에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 이런 마케팅에 피로도를 느끼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당연히도 그럴 것이 네이버나 인스타 그리고 유튜브가 죄다 광고가 판치는 세상이 된 거죠. 이렇게 광고가 과부하되어 소비자들의 피로도를 높이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광고 효율이 떨어지겠죠. 예를 들어 5년 전에 50만 원의 광고료로 100만 원의 효과를 봤다면 지금은 50만 원의 광고료로 30만 원 정도의 효과를 보는 겁니다. 그럼 광고를 안 하면 되지 않아요? 저도 제발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광고를 중단하잖아요. 매출이 곤두박질 칩니다. 이게 또 무서운 게 이번 달에 광고를 안 했다고 다음 달에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아요. 두세 달 뒤 혹은 길게는 4, 5개월 뒤에 그 여파가 오는데요. 비타민이나 영양제를 먹는 이유도 마찬가지잖아요. 내일 당장 드라마틱한 변화를 꿈꾸는 게 아니라 내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마케팅이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없고
없고 지금 마케팅을 해도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 이게 매출이 잘 나오면 그나마 괜찮은데 이게 근데 지금 매출이 안 나와서 당장 월세 내기도 빠듯한데 마케팅에 또 100만원 200만원 쓰려고 하면은 엄청나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직접 배워서 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직접 배워서 하면 돼요. 근데 하루 종일 현장에서 마치 전투에 가깝게 장사를 하고 집에 와서 따로 공부를 한다는 게 이게 말이 쉽지 집에 가면 녹초가 되어서 그냥 뻗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마케팅을 공부한다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로 하면 SEO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네이버 환경 알고리즘을 최적화하는 거예요.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를 어떻게 세팅해야 하며 어떤 음식 사진을 메인으로 넣어놔야 되고 연관 키워드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고 막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상위 노출이 되고 알고리즘을 타는 거거든요. 꾸역꾸역 세팅을 해서 상위 노출 플레이스 1등을 했어요. 그럼 그게 얼마나 유지될까요? 네이버는 분기마다 알고리즘을 막 뒤섞어요. 그래서 1등이었던 매장이 하위권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뭐 중간이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그럼 또다시 공부를 해서 SEO 최적화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젊은 친구들도 엄청 어려운데 그보다 나이 드신 사장님들이 하실 수 있겠어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뭐든지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돌아가는 건데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지갑들을 잘 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 자영업 시장, 특히 식당, 카페는 완전히 포화 상태입니다. 배달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 적어진 수요를 그 많은 공급자들끼리 나눠 먹는 형태인 거죠. 하지만 분명 시대는 변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오늘도 영상 열심히 준비해봤습니다. 최근 들어 구독자분들이 댓글도 조금 달아주시고 구독 버튼도 많이 눌러주셔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더 뾰족하게 상황을 바라보는 뾰족한 창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뾰족한 창업이었습니다.